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8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네, 오늘 하루 늦게 저희가 녹음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의 그러네요. 경기가 진짜 손흥민 선수가 이런 골을 넣을지 몰랐습니다. 잘 밀었네. 손흥민의 발리슛을 본 적이 있나 싶어요. 옛날에 그 하프발리 있었잖아요. 공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시저스 비슷하게 날렸다. 아, 그 그렇죠. 정도 하나 기억나고 잘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오늘 같은 발리슛은 거의 호날두나 뭔가 약간 작정하고 때린 느낌이 있잖아요. 맞고 되절하슛 일명 그런 느낌 정도로 세게 때리니까 아주 통쾌한 맛이 있었죠. 보면서 활시를 제대로 당겼다 딱 놓는 느낌이에요. 백스윙과 피니시가 아주 완벽했네요. 스윙만 타이거 우즈 스윙 같았던 네. 골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골대녀 소식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걸 의도하고 미룬 건 아니었는데. 아나콘다가 모처럼 이기나 싶었는데. 저희가 근데 모처럼 이기나 싶은 경기들이 꽤 꽤 있었죠? 있었어요. 뭐 저번 발라드림 경기 때도 그랬고 꽤 있었는데. 이름 바꾸세요. 전방콘다로. 전반에만 잘하는. 전방콘다. 어떻게 골을 다 그렇게 먹습니까? 모르겠어요. 어제 그 홍수아 씨의 코딩 슛. 네, 코딩슛. 와. 그래서 그 당시에 못 봤구나 다들. 수원이는 코로 했나 보네요. 코로. 수원이는 자기가 넣은 줄도 몰랐어요. 모르고 너무 아파가지고. 코를 만지면서 이게 마지막 코라며. 맞아요. 아 재밌었어요. 찐인 걸 인정하셨나 보네요. 그래도 팀 이름에 안와 이게 들어가서 그런가? 안 와. 하지만 그건 겨우 첫 번째 경기에 불과하다는 것. 아 그렇군요. 보이네요. 축덕 토토 결과는 와우. 와우, 이거 와우. 최저 성적 아닌가요? 역대 최저. 네, 이게 지난 주말 최소 득점. 경기였죠. 최소 득점. 주영민 선배와 정찬 선배 0경기 빵 경기고요. 저랑 진영이 2경기씩 맞췄습니다. 어려웠어요 지난 주는. 무승부가 많았죠. 슈퍼매치가 0대0 무승부 나는 것도 그렇죠. 되게 보기 드문 거였고 사실 울산이 90 95 후반 95분 이후에 넣었잖아요. 네. 정말 미친 경기. 황전복을. 홍전복. 아무튼 뭐 K리그가 뜨겁습니다. 울산이 지금 거의 우승을 확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쉽지 않고요. 쉽게 놔주지 않고 있고요. 상대팀이. 네. 우승은 쉬워 보여요. 네. 설마. 에이, 설마. 이거 못하면 진짜 근데 거의 경우의 수가 못하기 쉽지 않던데. 쉽지 않죠. 이제는 못하는 게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냥 수비만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네. 홈에서 우승하려고 그래서- 포항에서 안 이긴 거겠죠? 뭐 그럼 좋겠어. 뭐 이번 주말도 어웨이인데 홈 이번 마지막 주말도 경기거든요. 얘기하는 건가요?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분들. 이번 주말은 강원 어웨이입니다. 강호예요? 아나콘다가 이기려면 그 목동에서 홈 경기를 해야 되나?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건 안 될 아닌 것 같아. 자 댓글 가겠습니다. 네, 대갈 장군님이요. 세네요. 닉네임이 세네요. 주바페 목소리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내용은 귀엽네요. 아재 감성님이요. 시작부터 주목받는 뽕PD. 지각했죠? 네. 오늘 10분 일찍 왔습니다. 잘했어요. 예. 토끼 52님이요. 뽕PD님 초반 지각 후반 오타. 헐 주영민 기자님 하성룡 기자님 퐁 부비부비 펴펴 골대녀 꼴등팀 한 시즌 출전 정지라니. 저희가 부비부비를 하진 않았고요. 아니고 서로 되게 싫어했어요 한 다음에. 약간 이거 어색함이 흐르고. 상상을 해봤더니 아주 그림이 네. 왜 옆에 네가 있냐고. 서로 왜 왜 네가 있니? 부비부비 펴펴라고 표현하시니까 너무 웃기네요. 펴펴. 진님이요. 다음 주 축덕수덕 녹화일 기준으로는 아직 골대녀 방송 전이고 업로드일 기준으로는 이미 방송이 됐을 텐데 현영민 더비 결과가 너무 궁금하네요. 골대녀 역사상 최고의 매치가 아닐지 8전 8패 감독의 첫 1승 대 팀의 첫 1승 꼭 후자였길 바랍니다. 더 이상 눈물의 아나콘다는 안 돼. 그리고 시은 아나운서 선생님 국대 유니폼 너무 잘 어울려요. 결국 아나콘다가 승리가 없었던 건 감독 탓이 아니고 선수 탓이었다. 뭐 그렇게 봐야죠. 결과적으로 현영민 감독이 먼저 1승을 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지면 두 자릿수 연패가 되기 때문에 두 자릿수 연패는 되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눈빛을 보니까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방송을 못 봐서 그런데 현영민 감독이 좋아하던가요? 아니면 친구들에 대한 배려로 약간 전혀 세리머니 없이 안 하셨어요. 전혀 세리머니 네. 없이 배려를 하셨구나. 네. 네 골이 들어갔는데 네. 모두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리고 끝나고
끝나고 저희 라커룸에 오셔서도 여기를 벗어날 때까지는 웃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벗어나자마자 박장대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입꼬리가 들썩거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저는 마지막 엔딩에서 그 윤태진 아나운서의 표정이 약간 저희를- 씁쓸한 표정이 네. 씁쓸하게 저희를- 돌아서는 표정 있잖아요. 저희 맨날 그래서 외쳐요. 감독님 행복하세요. 경기 볼 때마다 행복하세요. 전 여친 전 남친 네, 보낸 전 여친 것처럼. 전 남친이에요 저희는. 조재진 감독도 행복해야 될 텐데요. 자, 다음이요. 베니님이요. 주시은 아나운서님 축구 유니폼 너무 잘 어울리셔요. 마킹은 어느 분으로 하실 건가요? 저 제 이름으로 할 건데요. 그렇죠. 자기 네. 이름으로. 전 제 이름으로. 저도 제 이름 유니폼 하나 있어요. 2002년 월드컵. 전 등번호도 있으니까 그대로? 네, 제 이름으로 8번 할 겁니다. 다음이요. 근데 이제 못 구하나요 유니폼? 아 계속 품절돼 있던데 뭐 아, 제 품절이 품절이 네, 못 봐서 사려고 사고 했는데 싶어갖고. 못 샀다고 하더라고요. 전 잤습니다. 또 나오겠죠. 더 비싸게. 그러겠죠 아무래도. 한정 수량으로 네. 기다리겠습니다. 강철중님이요. 눈에 띄는 경기가 없었다. 65분에 김민재가 미들에서 상대공을 치달아야 뺏는 장면 안 봤나? 그리고 몇 번에 걷어내는 장면도 있었는데 해외에선 이런 장면들을 언급하면서 칭찬하는데. 그냥 김민재 선수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음. 이런 장면이 흔해져서 그렇죠. 네. 이 눈높이가 높아진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거죠. 정도는 걷어내야 된다. 약간. 아나콘다의 패배 같은 느낌? 아니에요. 찰떡인 비율.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평점 경기마다 평점 나오는 게 예전 거보다 더 잘한 것 같은데도 평점이 낮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 기대치가 높아졌구나 이제 기준도. 골을 넣어야 돼 이제. 그렇죠. 수비수 아닌가요? 아, 골 침묵이 너무 길어서. 길어서. 아, 오케이. 그렇구나.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1분 11초 뽕PD님 등판 고생하시는 PD님 2분 30초 정찬 기자님 의견에 매우 동의하나 커뮤에 논란이 되는 줄은 몰랐네요. 심도 있는 기사 매번 감사합니다. 울산 후기도 궁금하네요. 다음 주 들을 수 있겠네요. 울산 후기는. 다음 주에 제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씩씩이님이 달아주셨는데 이건 뭐 사실이 아니라서 저희가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사실이 잘못 아닙니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소개는 안 할게요. 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강사로 지내고 있는 서울과 대구 팬이라고 밝힌 부산에서 지내는 남성입니다. 혼종이시네요. 그러네요. 부산이 이제 승격하면 새 팀이 될 수 있죠. 네, 제가 이번 연휴 때 서울대, 대구, 수원FC 때 김천 그리고 인천까지 가서 여자 축구 경기까지 보고 방금 새벽에 돌아오는 길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정신이 아닌 피곤한 상태라 질문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여자 축구는 왜 평일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자 경기랑 겹쳐서 그런가요? 주말에 하면 조금 더 흥행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자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WK리그가 그 2009년에 출범을 했는데 당시 출범할 때 우리가 좀 차별화를 두자 이렇게 WK리그 연맹의 생각이었어요. 다른 스포츠 K리그나 어떤 다른 경기가 열리지 않는 날에 경기를 하자. 그래야 좀 더 주목도가 높지 않을까. 그것도 전략일 수 있겠죠. 그렇죠. 전략이었죠. 그래서 주로 WK리그는 현재도 저기 월요일, 목요일 낮에 열리는 경기도 있고 저녁 6시에 열리는 경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공휴일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공휴일 경기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왜 주말에 하지 않냐 이런 문제인데 다행히도 내년부터 WK리그가 주말 경기를 하기로 각 팀들과 조금 합의를 봤대요. 하지만 여건상 전 경기를 홈 경기를 전부 다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남자 팀하고 겹치는 팀이 두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구장은 저녁 야간 경기가 조명이 없어서 안 되는 경기장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주말 경기를 내년에 각 팀당 홈 5경기씩 낮 경기로 진행하는 걸 지금 협의를 거의 다 이제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팬들이 좀 더 평일 경기보다 많이 가서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현재 남자 팀과 같이 쓰는 팀들은 수원 FC 위민팀. 그렇죠. 원래 보조 경기장 쓰다가 지소연 선수 입단 이후에 좀 몇 경기 하다가 이제 종합운동장으로 가서 남녀 같은 팀 쓰고 있고 경주 한수원도 지금 남녀 같은 팀이 쓰고 있고요. 뭐 그런 팀들은 일정을 좀 조율을 해야 되죠. 주말 경기 하려면은. 약간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제 WK리그도 주말 경기 하면은 많은 팬들이 찾아가셔서 그 한 가지 또 수원 FC 위민이 올 시즌부터 처음으로 유료 관중을 실시했어요. 지금 WK리그는 무료 관중이에요? 그런데 지소연 선수가 입단하고 나서 수원 FC가 처음으로 유료 관중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제 가치를 그렇죠. 올리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각 팀들에게 유료 관중을 좀 권고하는
하는데 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주말에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리고 좋네요. 여자 축구 선수분들이 팬 서비스 진짜 잘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진짜 늦게까지 계셔갖고 팬 한 분 한 분 다 막 눈 맞추면서 인사하고 막 사인하고 사진 찍어주고 진짜 한 번쯤은 꼭 가볼 만한 경험이지 않을까. 여자 축구는 경기 끝나고 나면은 선수들하고 팬들하고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 네. 항상 오시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서로 안부 묻고, 아무래도. 예, 안부 묻고 막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평일에 하면 전 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일에 하는 그렇죠. 또 경기는. 보고 배우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저희 경기도 그렇게 재밌게 보시는데 오히려 여자 축구 경기가 더 재밌으니까. 그 요즘에 여자 축구 이제 골대녀 역할도 굉장히 큰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리포츠도 한번 했는데 클럽 동호인 팀들도 많이 늘어나고. 인스타 네, 같은데 맞아요. SNS 네. 보면은 친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아니 야 주시은도 하는데 우리가 못해 막 이러는 맞아 거지. 당연하지. 아니, 우리가 아나콘다보다는 야 내가 주시보다 낫지 막 이러면서. 연습 경기 같은 거 많이 해보면은 진짜로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어린 친구부터 어머니 연령대까지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친화적인 축구가 스포츠가 아닌가. 골대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종곤 씨가 질문 하나를 더 주셨는데 이건 하성룡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해서 굉장히 내용이 길대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하성룡 기자가 또 나오겠다고. 하고 이걸 답변하러 오시는 거죠? 네,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 답변만 하고 나가는 걸로. 네네네. 짧게 해야겠다. 그래서 짧은 답변 이 가능한 질문 2개를 더 하겠습니다. 네. Y 어웨이즈미 님이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점이 있어 남깁니다. 이번에 축구협회가 카타르 현지에서 벨기에와 평가전을 추진했으나 벤투 감독이 부상 방지와 컨디션 조절, 사기저 방지를 위해 거절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님 축구협회가 감독 의사를 안 듣고 거절한 건가요? 항상 고퀄 방송 만드느라 고생하는 제작진 및 출연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구협회가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벤투 감독이 11월 달에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대로 준비를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컨디션이라든가 부상 방지 등 그런 의사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축구협회 자체는 11월 달에 현지에서 평가전을 할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았고요.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냐면은 유럽 벨기에를 포함해서 유럽 팀들이 11월 달에 현지 평가전 할 상대들을 알아봐요. 알아볼 때 어디 팀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한국도 당연히 그 상대 팀 후보 중에 하나겠죠. 그런 얘기들을 듣고 이제 매치 에이전트라고 있습니다. 매치 에이전트가 중간에 벨기에 팀이 이렇게 팀들을 알아보고 있어. 혹시 한국 대한축구협회 관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왔을 정도의 수준인 거지. 이게 공식적으로 거절은 오퍼가 했네요. 그러면 아니죠. 왔으면 아니 공식적으로 오퍼가 온 게 아니고요. 매치 그런 얘기가 오가는 와중에 조금 와전된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있네. 매치 에이전트가 11월 달에 혹시 A매치 할 계획 있습니까? 우리 현지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난 수준인 거지. 벨기에가 뭐 공식 요청을 해서 우리가 거절했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벨기에뿐만 아니라 복수의 팀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치 에이전트가 이 제안을 들고 왔던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벤투 감독이 그 대회 직전에 평가전 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게 이미 원칙이 섰기 때문에 그렇죠. 벨기에가 아니라 딴 프랑스가 팀이 오더라고요. 했어도 또 차였습니까 오타? 아니. 아니 너무 웃겨서요. 네. 내용이. 네. 자, 자, 그럼 이제 요것만 보기 대본만 보기 싫어 저도 쫄려요 이제. 갑자기 순간. 주시은이 네. 웃길래. 자, 그럼 웃긴 질문 다음 읽어주시죠. 네, MC 두둥님이요. 늘 방송 준비하고 생생한 축구 소식 감사합니다. 지난주 방송은 초반부터 너무 핫해서 축구 예능인 줄 알았습니다. 초반부터 뽕텐션 뽕발 뽕피디님의 지각에 이정찬 기자님께 채찍질 당하는 모습이 초반부터 리얼하게 나왔네요. 벤투 감독의 눈길 못 받는 이강인 모습과 정반대로 뽕피디님은 너무 눈길 주며 눈총 받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듣다가 결국 뽕피디님의 오타 실수 프랑크푸르트를 거봐. 도른트문트로 왜곡시키는 거기다 헝전북은 너무 하지 않았나 싶어 안쓰러운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채찍질이 더 복붙하듯 더 찰싹 붙었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채찍을 부르는 남자. 네, 채찍을 부르는 남자. 그래도 평화로운 방송답게 카잔의 추억 주영민 하트 하성룡 주하포옹을 다시 연출해서 이정찬 하트 뽕PD 짠뽕
찬뽕. 어려워. 전 짜장. 찬뽕 두 분 방송 전에 포옹 한번 하고 들어와 다시 방송 살갑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이거 너무 많이 밀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포옹하려고 하면 계속 채찍을 부르기 때문에 채찍을 부르는 남자. 단짠단짠하네요. 네. 한 손에는 포옹, 한 손에 채찍. 당근 대신이. 네. 아 그리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해외파가 연봉이 높은데 세금은 내고 있나요? 국가에서 어떻게 세금을 걷고 있는 건가요? 어마어마한 국세청 VIP인데 뭐 혜택이 있나요? 손흥민 선수는 성실 납세자인데 광고료 등 세금 총 얼마 냈나요? 돈에 대한 거라 너무 궁금하네요. 정말 궁금하신 것 같아요. 뽕피디님 힘내세요. 늘 오타 납세하시느라 깨알 재미 감사해요. 이정찬 기자님을 공감하는 청취자 올림 늘 감사합니다. 친합자 돼야 되겠다. 네, 예. 추신으로 주바페님, 주영민 기자님은 친척은 아니죠? 아 너무 쓸데없는 긴 댓글 같아 쓰고도 부끄럽습니다. MC 두둥님이 이전에 저희 뭐 질문이나 댓글 달았던 게 있나요? 네, 댓글은 종종 달아주셨다. 네. 재밌네요. 자주 달아주세요. 네, 네. 많은 에피소드 담으셨네요. 그리고 또 주신 아나운서 이거 진짜 MC 두둥하죠. MC처럼 MC처럼? 속사포로. 네. 그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에 저기 6월달에 A 매치 앞두고 5월달에 시즌 끝나고 들어왔잖아요. 골든부트 들고. 종합소득세 냈겠는데? 그때 이제 회계법인에 찾아가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공개돼서 한번 잠깐 화제가 됐습니다. 아 맞아. 예. 인스타에 올라오고 들어오자마자 거의 한 이틀 만에 이렇게 외국에서 번 돈인데 한국에 세금을 내야 되나요? 자, 다르지 않나? 비율이?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영국에서 번 돈은 영국에 세금을 내고요. 한국에서 번 돈은 한국에다 냅니다. 그렇죠. 토트넘에서 받은 연봉, 뭐 보너스 등등 거기서 현지에서 생기는 거는 최고 세율이 현지가 45%예요. 영국이. 영국이 최근 총리가 그걸 45%를 40%로 낮추려고 했다가 뭐 지금 경제 난리가 났죠. 난리 나고 45% 부자 감세라고. 그렇죠. 그래서 45%로 다시 올라가서 손흥민 선수가 최고 세율을 낸다라고 하면은 뭐 연봉의 45%를 그렇게 내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예를 들어 뭐 초상권이 국내 쪽에 있다던가 광고료가 국내에서 발생한다던가 그렇죠. 뭐 개인 사업 뭐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그거죠. 그래서 많이 이거를 내겠다. 잘못 생각하면은 영국에도 내고 한국에도 내고 그렇진 않죠. 이중과세를 내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영국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 체결 국가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꽤 많이 내겠네요, 손흥민 선수는. 현지에서 많이 내죠. 그렇죠. 얼마인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당연히 없는데 몇십억 이상이 돼 있죠. 네, 45%라는 그 수치만 들어도 한국에서도 꽤 많이 내고 그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거들 같은 경우는 뭐 골프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미국은 주마다 세금이 달라요. 네. 텍사스가 세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말년에 텍사스로 많이 갑니다. 선수들이. 그러니까 우리 선수뿐만 아니라 외국 선수들도. 왜냐하면 텍사스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텍스가 없네요, 보여. 그 마지막 말년에 세금을 좀 텍사스? 텍스 AS? 예. 좋았어 오늘. 좋았어요? 채찍. 네, 채찍 아니야 이거. 눈빛이 약간 채찍질이어서 여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었어. 이 아직이 잘 배웠네. 잘 배운 게 여기서. 주뽕퐁 한번. 근데 말은 좀 끊지 마라. 예. 그래가지고 박찬호 선수도 갔었고 최신수 선수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 최신 선수 갔었고 최경주 선수도 집이 텍사스예요. 또 왜 텍사스? 그리고 텍사스에 많이 있어요. 그 선수들이. 손흥민도 말년. 그리고 이제 뭐 LA 같은 경우가 세금이 좀 높나 뉴욕이나 이런 곳이 세금이 좀 높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왜요? 이게 말이 생각이 안 나. 이게 후원이 아니라 기부. 기부를 하면 세금이 많이 떨어져요. 재단을 세우거나.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선수들은 자기 재단. 추신수 선수도 재단이 있잖아요. 재단 세워서 거기서 이제 기부도 하고 재단에 기부를 하는 거죠. 자기 돈으로. 그러면 이제 좋은 데 쓰고 하기 때문에 세금이 좀 감면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돈 얘기라 역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세요. 52%. 그리고 스페인에 있는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그러니까 메시하고 호날두가 탈세 그쵸, 맞아요. 법정 가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52%면 내가 버는 거에 절반을 더 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처럼 벌면은 그만큼 안 내고요. 그치. 최고 세율이. 최고 세율이. 그러니까 뭐 한 몇십억씩 벌면 고소도 그래도 되게 주급이 한 2억은 돼야죠. 그래도 속상하긴 그래도 버는 게 얼만데. 저는 52% 내고 그 돈이 꽂히길 바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더 세죠. 세금이 많으니까. 많이 있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우리는 굉장히 세금이 낮은 나라죠. 그런 거에 비하면 고액 연봉자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낮고 좀 기업 친화적인 나라죠. 맞아요.
자,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많아요. 네. 자, 제목은 패업 손왕 페리시치 없으니 훨훨 나는 손흥민. 약간 저격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페리시 저격? 설마 이거 듣겠어요? 네. 아 근데 뭐 원래 캐업 손왕이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예전에 케인이 아, 그쵸. 없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훨훨 이거 나갔던. 페리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는 거죠. 폐업 아, 선언은. 오히려 케인과 페리시치를 동급으로 둬서 말씀하시는. 아니 손흥민과 페리시를 동급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돼서. 네, 비슷하니까 한 명이 없으면 이 사람이 왕이다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폐업 뭐업 손왕은 이제 약간 앞에 그 들어가는 선수가 더 높은 경우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1등이 없으면 2등이 1등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목은 잘못 썼다. 채찍이 올라왔네요. 금방 칭찬받고 금방 또 그럼요. 뭐 그냥 파도를 타요 그냥 아주. 1분도 롤러코스터. 1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럼요. 방금. 다이나믹하죠. 칭찬받을 틈을 안 주죠 그냥. 자, 기가 막혔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 2경기 했는데 도움 하나 했고 오늘 새벽에 골도 넣었고, 2골을 넣었고 네. 1명 보냈고. 한 명 보냈고. 네. 집으로 일찍 보냈죠.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페리시가 월권을 했네요 보니까. 잘못했죠. 네, 잘못했어요. 없으니까 손흥민이 이렇게 잘하는데 네. 범인 찾았다. 요놈. 콘테가 잡았다 요놈. 저는 두 경기에서 각기 다른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똑같은 것들 하나가 똑같았던 것 중에 하나가 페리시치가 없고 세세뇽이 왼쪽 측면, 손흥민의 위아래 파트너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두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한참 부진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살아나다가 오늘 경기에서 폭발했다는 거. 그런 걸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세세뇽 선수와 페리시치 선수의 차이는 페리시치 선수는 측면에서 쭉쭉 들어가서 공을 몰고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스타일이에요. 그쵸. 약간 템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스프린트 가서 그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찔러줘야 되는 스타일인데 스스로 템포를 죽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혼자 뛰다가 다시 멈추고 뒤돌아서고 막 이렇게 안 맞는 거죠. 근데 세세뇽 같은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뛰어가는 런닝 크로스를 잘해요. 뛰어가다가 템포를 안 단박에.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전진 패스도 손흥민 워낙 지난 시즌 후반기에 손흥민 선수가 워낙 좋았을 때 세세뇽과의 호흡이 좋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전진 패스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는 속도에 맞춰서 패스를 찔러주는 게 좋았는데 이번 두 경기에서 정말 그게 많이 나타났었죠. 확실히 그 세세뇽 선수가 오니까 그 달리기 개주할 때 있잖아요. 뭔가 바통 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딱 줄 때 주고 받을 때 받는 느낌이 난다는. 자, 그래서 뽕 PD가 이 통계 좋더라고요. 주파표 한번 읽어줄래요? 여기 노란 거 비교 체험. 비교 체험 극과 극 페리시치와 세세뇽. 지난 시즌 세세뇽 PL 마지막 6경기에서 모두 선발로 출전. 공교롭게도 이 6경기 동안 손흥민은 6골 1도움을 기록. 이번 시즌도 세세뇽이 선발로 출전한 5경기에서 손흥민은 3골 2도움을 기록 중. 페리시치가 선발 출전한 7경기에서 손흥민은 평균 평점 6.38점, 세세뇽이 선발 출전한 5경기 손흥민 평균 평점 7.83점. 통계적으로 뭐 확연히 그렇죠. 드러나네요. 네. 참고로 요거는 챔피언스리그 새벽 경기를 빼고 뺀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프리미어리그만 얘기한 거죠. 네네네. 네. 안 맞네 페리시치랑. 안 중요한 맞아. 거는- 근데 페리시도 굉장히 잘하는데 그렇죠. 손흥민하고 합이 이게 안 맞는 케미가 안 거야, 안 맞아. 맞는 거. 페리시치가 2018년 준우승 멤버. 인터밀란. 아니 저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요. 그렇죠. 크로아티아. 네, 네, 그렇죠.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하고 같이. 모드리치하고 같이 그 당시만 해도 러시아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네네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왼쪽 윙으로 가서 엄청나게 활약했던 그렇죠. 선수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선수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스피드가 좀 떨어지고. 스피드가 떨어지고 그렇죠. 약간 윙백으로 포지션 변화를 좀 한 건데 콘테 감독이 이 선수를 영입하면서 시즌 초반에 이 선수를 뭐 당연히 처음 몇 경기는 교체로 냈죠. 약간 몸이 안 만들어서 그쵸. 부상이 있었고 그러다가 계속 선발로 냈던 이유는 이런 정도의 네임밸류 선수를 영입해놓고 안 안 칠 그렇죠. 수가 없는 없다는 상황인 거지. 거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자신의 장기를 살릴 수 없는 그런 서로 좋지 않은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타니까 기다리다가 최근 들어서 이 변화를 시도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변화 시도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또 한 가지는 그 전에는 케인 선수 역할이 지난 시즌과 많이 달랐었어요. 시즌 초반에 케인 선수가 내려오지 않았었어요. 그 전에 페리시치 동시에 케인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고립되고 우리가 워낙 많이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지난 경기에는 브라이튼전에서는 3-5-2 시스템 쓸 때
손흥민과 케인 선수가 투톱으로 섰는데 그때도 케인이 그 역할을 해줬고 이번 경기에서 오늘 경기에서 특히 케인이 지난 시즌 후반기 손흥민 도우미 역할을 했던 걸 그대로 해줬어요. 콘테 감독도 느낀 게 많았을 거예요. 이 팀의 최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오늘 경기에서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결국 케인과 손흥민이다. 페리시치를 영입하자고 한 거는 콘테 감독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콘테 감독이 이탈리아 리그에 있을 때 워낙 인상적으로 봤던 선수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감독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픽해서 데려온 선수를 그렇죠. 무조건 쓰거든요. 벤투 감독이었으면 무조건 써요. 그리고 사실 왜냐면 내가 선택한 애니까. 깜짝이야. 그리고요. 근데 페리시치는 이거 자기의 선택을 자기가 자기 판단으로 이거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어라고 인정하는 거는 대단히 그렇죠. 근데 대단한 그것도 거죠. 이미 그때는 조금 비판의 비판이 목소리가 필요하죠. 꽤 있을 때였죠. 그래도 벤투 감독은 안 써. 그렇죠. 벤투 감독은 안 쓸 것 같은데. 네. 거기다가 굳건하게. 페리시치라는 선수가 솔직히 토트넘 구단이 완전 톱 클래스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선수가 FA 이적료 없이 온 거거든요. 이적료 없이 더 좋은 팀도 갈 수 있었지만 콘테 감독 한 명만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안 써? 그럼 안 쓰기. 그럼 안 쓰기가 정말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 근데 이게 제 믿는 생각에는 걷기에. 계속 가기보다는 그 시즌 거치면서 뭔가를 분명히 찾아내겠죠. 그렇죠. 찾아내. 워낙 또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로테이션도 돌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말도 많더라고요. 이제 그 프리미어리가 워낙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르니까 페리시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폼도 내려오고 해서 그 공수 속도를 못 쫓아오는 게 아니냐 그런 말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오늘 아까 저기 주영민 선배하고도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 시즌 최고 전성기 시절의 폼이 오늘 경기만으로 보면 돌아왔다라고 충분히 판단 이상으로 그거보다 나은 그거보다 경기를 나아졌다라는 것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거의 뭐 전 그게 가장 놀랐어요. 슈팅 6개 때렸는데 모두 다 골대 안으로. 야. 그것도 그렇고 손흥민이 퇴장시킨 선수. 그렇죠. 네, 그 정도 막을 정도면 그건 마라도나나 약간 호나우두나 이런 선수 막을 때 그렇게 막 붙잡고 늘어지거든요. 투타 선수였죠. 그것도 투타. 두 장면을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면은 손흥민 선수가 후방에서 케인 선수 패스였을 거예요. 롱 패스가 날라와서 손흥민 선수가 또 스피드로 공을 잡았어. 돌파하는데 그거를 발 걸어서 경고를 받았고요. 두 번째 경우가 그것도 패스 받았는데 손흥민의 컨트롤이 약간 길어서 공을 빼앗겼어요. 그 선수한테. 공을 빼앗긴 걸 손흥민이 다시 가서 공을 뺏어 오니까 뺏어 와서 돌파하려고 하니까 뒤에서 이렇게 잡아 끌어갔던 거였거든요. 자기가 퇴장당하는 걸 알았을 텐데 그 정도 반칙을 하면 그렇죠. 그 정도 잡았으면 나 이제 수비 안 할래 너한테 뭐 너하고 수비 안 할래 이런 느낌. 그것도 3분세 두 장을.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 거의 뭐 최고의 경기를 본 것 같고요. 전담 키커 내용에 또 뽕 PD가 뭘 또 넣었어요. 넣었어 또. 네. 그러니까 손흥민이 전담 키커를 맡으니까 얼마 전에 누가 리포트했죠 이거? 정찬 선배가 했죠. 손흥민에게 전담 키커를 맡기라는 SBS 보도를 봤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적어놨네요. 소리 써놨어요 여기다가. 이런 거는 연습장에 쓰세요. 저도 전담 키커 계속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브라이튼전에서 전담 키커를 한번 했죠. 네. 근데 오늘 다시 케인이 차더라고요. 약간 그 각도 그 대표팀에서 많이 넣었던 그 각도 있잖아요. 오른발로 때리기 좋은 각도. 그 자리에서만 좀 내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오늘 한 생각이 가지 들더라고요. 국뽕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오늘 거리가 조금 있었어요. 프리킥 거리가 직접 프리킥 거리가 그 자리여서 힘이 더 좋은 케인에게 맡긴 게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설위원들은 분석을 하더라고요. 좀 먼 거리에서는 오히려 수비수가 차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이어 네. 선수도 많이 찼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수비벽을 살짝 넘기는 기교가- 예리한 네, 기교가 킥을 필요한. 차는 스타일이고. 네. 드디어 프랑크푸르트네요. 드디어. 이거 프랑크푸르트 섞어서 얘기한 거니까 우리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오탄 했을 때 도르트. 미리 도르트문트에서 네. 이제서야 점수가 이제서야 프랑크푸르트. 그 시간에 얘기였구나. 자, 주바페는 계속해서 오타를 찾아주시고요. 네. AI세요? AI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이제 오늘 2골 포함해서 통산 50골 합작이네요. 네. 야. 50골? 진짜. 이게 K리그 죄송합니다. K리그에서 합작 못했어요. 네, 케인하고. 못했죠. 네, 아직 K리그 못했- 0골이고요. 실패. 못했어요. K리그에 송캐두요가 오면 최고의 플레이 되겠죠. 프리미어 리그에서 43골, 그다음에 챔스에서 2골, 그다음에 FA컵 2골, 유로파 1골, 뭐 컨퍼런스 이렇게 쭉 있는데 네. 이게 50골이라는 숫자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플래시 인터뷰에서 이 케인과의 호흡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의 답변은 언제나 똑같아요. 우리는 시크릿 없다, 비밀이 없다. 그냥 우리 연습한 결과다. 많은 걸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진짜 눈빛만 봐도 아는 수준이니까. 근데 케인 선수가 지난번에 더 이게
좋은 거는 브라이튼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도움을 주고 이번엔 케인 선수가 주고 이게 한 선수에 쏠리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팀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호흡이 좋으네요. 서로 왔다 갔다 그냥 어느 위치에 있어도 도움을 서로 주고 하는 거니까. 케인이 한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죠. 그렇죠. 무리뉴 네. 감독 들어오고 나서부터 좀 그렇게 시작했죠.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 능력이 더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패스하는 능력, 네. 경기를 보는 시야 이런 거 보면 놀랍잖아요. 웬만한 미드필더 선수보다 훨씬 낫죠. 패싱 능력이 어. 훨씬 좋죠. 네. 그 호흡도 호흡인데 그 두 선수 간의 그 믿음이 보이는 게 그 맞아요. 브라이언 힐 선수가 뒤늦게 들어왔잖아요. 이제 교체가 돼서. 네. 근데 그 케인 선수가 뭔가 패스를 믿어서 주는 듯한 느낌이 아닌. 그러니까 이미 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한번 이렇게 접어서 뭐 이렇게 타이밍을 넘겨버리고. 그렇다고 벤치에다 줄 수도 없고. 그렇지. 손흥민 선수였으면 사실 타이밍이 안 좋아도 그냥 주고 보잖아요. 얘는 무조건 일로 뛸 거다. 그게 이제 많은 연습에서 나오는 나 거겠죠. 그런 결과죠. 프랑크푸르트를 꺾어서 지금 조 1위가 됐는데 지금 조 1, 2, 3위가 완전 박 터집니다. 다른 조에 비해서 오히려 죽음의 조예요. 4위까지도 고만고만해서 네네네.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다른 조들은 지금 뭐 16강 진출팀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최종전 3연승하면서 이미 일찌감치 그렇죠. 결정이 됐는데 여기는 거의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승점 7점으로 1위가 됐고 마르세유와 스포르팅이 공동 6점으로 공동 2위. 공동 2위는 아니구나. 골득실이 있으니까. 승자승으로 가죠. 승자승이구나.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4위. 승점 4점. 그러니까 1위하고 4위하고 승점이 3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신기해요. 마르세유가 잘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생각보다 마르세유가 잘하고 있어요. 마르세유가 1위였던 스포르팅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됐고요.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 이게 이제 3차전과 4차전이 중간에 반환점을 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경기들이 진행되냐면은 3차전을 치렀던 팀이 다시 돌아와서 4차전에 리벤지 매치예요. 홈과 어웨이만 바꿔서.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가 그래서 지난주에 연전을 프랑크푸르트 했죠. 원정을 치른 거고 이번 주에 토트넘 홈 치른 토트넘은 거잖아요. 도르트문트 원정 치르지 않았나? 그렇죠. 예. 같은 독일이니까. 예. 뼈를 맞아버리네.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토트넘에는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치.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지난 브라이튼전 인터뷰 경기 후 기자회견에 콘테 감독의 얘기를 듣고 이 전후 사정을 다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갔다 온 다음 날 벤트로네 코치가 몸이 좀 안 좋다. 좀 휴가 좀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전까지 아무도 감독도 뭐 혈색이 안 좋거나 뭐 그래서 알 수는 있었겠지만 계속 팀의 훈련을 같이 하고 왔던 거예요.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증세는 있었을 텐데. 급성 백혈병. 급성 백혈병으로 공식적으로 토트넘을 밝히지 않았지만 뭐 그렇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토트넘 콘테 감독조차 몰랐던 거예요. 자기 30년 급성 백혈병은 빨리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거든요. 급성은 사실 조금 전 생소한 병. 네, 들었을 때. 그건 갑자기 찾아오는 거라 그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백혈병은 불치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급성 백혈병은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면 완치가 될 수 있는데 아마 증세가 없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계속 참고 하지 않았나. 안타깝네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7월 달에 방한했을 때 그렇죠. 그 체력 훈련을 엄청나게 강하게 시켰던 그분이고요. 그래서 토트넘이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갔다 와서 다음 날 코치가 쉬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 그래서 선수들도 콘테 감독도 몰라서 너무 놀랐겠다. 목요일 날 그 아침 그 소식을 듣고 목요일 날 선수단이 훈련을 아예 못했대요. 다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만 해도 네,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같이 있었을 코치님인데. 그 콘테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다 밝힌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목요일 날 그래서 훈련을 아예 못하고 금요일도 선수들이 충격에 빠진 상태에서 하고 브라이튼전에 나간 거예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그래서 뭐 경기력이 그렇게 많이 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좋진 않았는데 거기서 추모를 했는데 거기는 어웨이였잖아요. 토트넘의 홈이 아니라. 그래서 전광판에 그 벤트로네 코치의 사진 한 장만 딱 해놓고 이렇게 1분간 박수를 치고 했는데 오늘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홈 경기였잖아요. 저는 약간 좀 이게 뭉클했는데 경기 시작 전에 벤트로네 코치가 앉았던 그 좌석에 꽃 좋아. 꽃을 놓고 그 자리에
초시계를 걸어놨더라고요. 항상 갖고 다니는 거더라고요. 어우 짠하다. 초시계를 의자에다 이번에 걸어놓고 방한 때도 그 일명 네. 셔틀런 시킬 때 계속 그 초시계 보면서 그렇죠. 선수들 훈련을 이렇게 네. 진행했었는데 그래서 선수들이 솔직히 지금 빡빡한 경기 일정에 훈련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이 두 경기를 이렇게 승리로 가져간 거는 벤투론의 코치를 생각하면서 약간 좀 이를 악물고 뜬 게 아닌가. 우승까지 갔으면 그런 좋겠네요. 것도 네,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 추모 세레머니를 했잖아요. 네. 그 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진짜. 그렇죠. 팀 내 영향력이 그 피지컬 코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심리적인 멘탈적인 부분까지도 많이 치유하고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사망하실 수 있나요? 감독보다도 선수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쵸, 어떻게 보면 또 레스터 그럴 수 있죠. 시티전 그렇죠. 레스터 시티전 헤트트릭 넣고 손흥민 선수가 엄청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었던 코치죠. 아 가슴이 찡합니다. 네. 자 우리 김민재 선수는 변함없이 벽이에요. 벽이에요.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요. 근데 벽 위치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아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네. 살짝 바뀌었죠? 그 중앙 수비 센터백 같이 파트너인 라흐마니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경기에 못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나왔는데 김민재 선수는 원래 K리그 뭐 중국 대표팀에서 페네르바체. 다 오른쪽에 서는 선수예요. 음. 그런데 페네르바체에 가서 한 시즌, 그다음에 지금 나폴리 가서 계속 왼쪽에 왼쪽. 섰는데 대표팀으로 처음으로 봐서는 잘 된 일이네. 오른쪽에 쓰는 게 그러면. 그렇죠. 그래도 점점 잘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왼쪽은 뭐 왼발잡이 김영건, 권경원 선수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쓰는데 이 선수가 많이 썼던 자리인데도 전반은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 제일 못했던 경기예요. 아. 실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심지어 어느 정도 실수를 했냐면은 그 오른쪽에 서서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자기 동료에게 패스를 주는 게 상대 공격수한테 잘못 가가지고 실점 위기를 맞을 뻔했고요. 그런 거 위험해요. 횡패스. 네. 그렇죠.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같은 동료랑 발이 겹쳐가지고 그걸 공을 빼앗겨가지고 슈팅까지 허용하고. 자리가 좀 바뀌니까 약간 그렇죠. 낯선가 보다. 그러네 패스하는 위치가 일단 다르잖아요. 네. 왼쪽에 서느냐 오른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등지는 방향도 다르죠. 상대 선수 등지는 방향도 다르고. 맞아. 그리고 앞으로 내주는 패스도 오늘 패스 미스가 엄청 많았고요. 또 전진 드리블을 하다가 공 빼앗기는 경우도 많았고 전반에는 저기 뽕 PD도 약간 그런 식으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인간미가 아주 넘쳤습니다. 아 사람이긴 사람이었구나. 아. 병근 아니었고 사람이었다. 예. 그 와중에도 뭐 걷어내기 잘하고 해서 이제 후반에는 약간 안정을 되찾아서 걷어내기는 당연히 또 팀 내 1위예요. 그렇게 잘 했는데 평점은 이번 시즌 본인의 최저 평점 6.5점. 네. 6.5면 낮네요. 7점 이하 받은 적이 없었는데. 없었고요. 팀 내에서도 9위 평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새로운 파트너 조항 제수스 선수와의 호흡이 약간 좀 딸리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선수가 또 이 경기에서 결국 페널티킥까지 내주는 그런 반칙까지 저 옐로 카드 받으면서 뭔가 좀 근데 그 선수 라흐마니가 폼이 좀더 허벅지 올라와야. 근육이 파열됐으면 꽤 오래 비겠는데요, 자리가? 근데 뭐 현지에서는 한 1, 2주 정도 결장이 예상된다고. 허벅지 근육 파열이라고 맞아요, 이거? 파열? 저 복붙했어요. 허벅지 근육 파열인데 1, 2주? 그렇죠. 그게? 만약에 그래도 한 근육 달은 파열이 쉬어야 사실이라면 네, 저 햄스트링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 그지 않을까요? 복붙해도 좀 내용은 이해하고 이해하고 붙여주세요. 이거 파열을 무지성으로 한 하고 달은 있어. 쉬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 파열이라고 써놓으니까 거의 한두 달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1, 2주 만에 돌아온다면은 햄스트링 가기 직전에 약간 뻐근함을 그런 것 느낀 같아요. 정도고요. 내가 찢어졌으면은 햄스트링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1, 2주 만에 절대 못 돌아옵니다. 멍도 안 빠져요 뒤에. 햄스트링이 만약에 끊어졌다고 하면 뭐 빨리 돌아오면 다행이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서 연습 많이 해서 카타르 월드컵에서 잘 써먹으면 되겠죠. 딴 것보다 체력이 걱정이에요. 워낙 거의 매번 풀타임을 뛰고 있어서. 오늘 약간 지쳐 보이더라고요. 네, 약간 그게 걱정됩니다. 많이 먹으세요. 자 그리고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울산의 매직 넘버 승점 1. 17년 만에 한풀이가 코앞. 뭐 네. 무난. 그냥 뭐 예. 자막이네요. 제목이라기보단 자막이에요. 두다다닥. 두다다닥. 제목이 내가 길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코앞이 더 먹혀요. 가깝나요? 눈앞이 더 가깝나요? 그러게 눈앞이나 어떤 표현의 차이인가요? 코앞에 두고도 못한다. 좀 부정적인 의미 아닌가요? 코앞은
약간 뭔가 저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코앞은 느껴져서.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고 눈앞은 눈앞에 다가왔다는 느낌인데 그렇죠. 함프리가 지금 초치는 거예요. 아, 약간 약간 저도 그렇게 느껴져서 코딩은 차라리 되고, 복붙을 해 그냥. 코딩은 되고 눈딩은 힘드니까. 어설프게 창의력 발휘하지 말고 복부 잘해 제목. 차라리 제목 괜찮은 거 복붙을 하세요. 뭐 어떡하세요? 코 극적. 아유. 자 일단 울산과 전북은 뭐 100분의 드라마였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거기서 이제 뭐 사실상 운명이 갈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운명이 스코어가 바뀌었네요. 정말 FA컵을 크게. 딱 이렇게 2대1 2대1. FA컵 그렇죠. FA컵 1대2, 네. K리그 2대1. FA컵은 뭐 전북이 이기고 갔고 네. 그 전북이 분위기가 좋았고 이정찬 기자는 전북이 FA컵을 이기면 울산 위험하다 했죠. 했는데 이것도 못 맞췄어요. 이정찬 기자는 K리그 경기도 못 맞추고. 그래서 뭐 울산이 후반 뭐 45분 이상, 그러니까 뭐 추가 시간까지 계속 위험했던 거였으니까요. 진짜 극적인 승리인데 아무래도 생각보다 그 전북이 일찍 잠근 게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독이 되지 않았나. 생각보다 좀 너무 수비적으로만 하긴 그 하더라고요. 김진수 선수의 부상도 영향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좀 더 수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들 그렇게 했는데 유일하게 김상식 감독만 기자회견에서 우리 잠근 게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잠겼다 그냥. 그렇죠. 그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가 수비적으로 잠그려고 하지 내려준 게 않았는데. 아닌데 너무 파상 공세를 퍼부터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잽과 펀치가 날라오는데 울산이 잘했다라는 걸 그렇죠. 인정하는 거네요. 예. 잘했어요 울산이. 그리고 후반에는 지배했죠. 거의 압도적인 경기를 했죠. 네. 울산이요. 예. 조현우 선수 심심했을 것 같아요. 거의 반코트. 그 다음 포항 울산 경기하고는 정 반대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울산이 잠그는 느낌이었잖아요. 포항 울산전은. 근데 네. 거기서도 홍명보 감독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잠글라고 잠근 게 아니라 잠겨졌나? 그러니까 전방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선수들이 지쳐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더라. 라인을 내리게 되더라. 포항이 뭔가 기가 있나 봐요. 네. 그죠? 스틸리아드의 기운. 스틸리아드의 기가 있어. 그리고 그 흰남노 영향으로 낮 경기를 했잖아요. 네. 굉장히 그 상태가 경기장 상태가 되게 안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울산한테는 낯설 수 있었을 것 같고 포항이 거의 후반에는 거의 뭐 엄청나게 몰아치더라고요. 계속 몰아쳤죠. 그 포항 경기부터 지금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하면은 김기동 감독과 홍명보 감독의 약간 인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둘이서 일단 동기입니다. 포항. 나이 차는 많이 나지만 질 수 없다. 네. 일단 동기인데 어. 당시에 92년일 거예요. 홍명보 감독은 대졸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왔는데 이미 국가대표 최고 스타야. 최고 스타지. 그 상태에서 포항에 신인으로 입단을 했고 김기동 감독은 고졸 무명의 거의 뭐 연수생 가까운 선수였어요. 근데 둘이 잠깐 룸메이트를 합니다. 우와. 그 형님이죠. 홍명보 감독이 나이가 많죠. 형님이죠. 고졸하고 대졸이니까. 그렇죠. 그 당시부터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이랬는데 지금도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이라고 하는데 그 거기에다가 맛 좀 보세요 선배님. 그래서 포항이 계속 울산의 발목을 많이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사석에서 홍명보 감독이 저 띠띠가 제일 나쁜 띠띠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해요. 네. 저 띠띠한테 지금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 거기다가 홍명보 감독이 유일하게 K리그에서 뛰었던 팀이 포항입니다. 그래서 김기동 감독님이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경기 전부터 얘기했던 게 니네 울산과 포항이 동해안 라이벌이잖아요. 니네 울산에게 라이벌 팀에게 우승을 헌납해준 선수로 영원히 기억될래? 이 말을 경기 전과 하프타임.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절대 그러니까 울산이 우승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홈에서 우승시킬 수는 없다. 거의 약물 그렇죠. 주입하듯이 네, 그냥. 우리 홈은 안 된다라고 딱 이미 세뇌시키는 딱 거죠. 했다 하셨더라고요. 그럼 뭐 힘이 나죠 선수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축하하지만 비겼지만 기자회견장에 엄청 웃으면서 들어왔다. 김기동 감독이. 예. 씩. 네. 어쨌든 우승은 안 시켰잖아요 홈에서. 그쵸. 네네.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지 않으려는 그 의욕이 막 눈으로 보여요 선수 네. 움직이는데 네. 너무 많이 정말 많이 뛰고. 정신력. 거기에다가 앞서서 울산이 워낙 혈투를 두 경기 연속 치르다 보니까 그것도 울산 선수들이 있겠죠. 후반에 엄청 지쳐가지고요. 이날 뭐 점유율, 슈팅수 포항이 그냥 압도를 했습니다. 네. 아니, 엄원상 선수가 수비수보다 느리더라고요. 오문호 선수가 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수비수한테 같이 달려가 공을 뺏기더라고요. 힘들어요, 그거 보면서 아, 힘들어. 지쳤구나. 네. 네. 전북에서 워낙 정말 혈투를 FA컵도 연장까지 맞아. 가고 이랬으니까. 그 챔피언전 2경기 뛰고 와가지고 네. 지금 동네에서 하려니 동네 주먹한테 당한 거죠. 그렇죠. 힘들죠. 근데 그 경기 전에
아까 좀 거의 얘기를 못 하고 넘어가서 잠깐 얘기해 보면은 전북대 울산 K리그 경기 때 홍명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지도자 인생 중에 제일 짜릿한 경기였다. 그게 분석을 해 보면은 후반에 FA컵? 아니요. 리그 리그 그렇지 맞아. 2대1로 그 런던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 끝나고 그 표정이었어요. 동메달 땄을 때. 아니요, 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페널티킥 그 표정을 봤습니다. 그 애국가에 맨날 나오는 그 모습 있잖아요. 네, 거의 그 표정급이었는데 홍명보 감독이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경기가 솔직히 선제골이 내줬었잖아요. 네. 그렇죠. 내주고 후반에 홍명보 감독이 저 다시 본 게 홍명보 감독은 되게 안정적인 경기 운영하는 스타일이에요. 항상 4-2-3-1을 중요시하고 더블 볼란치를 넣어서 경기의 밸런스를 되게 중시하는 감독인데 이날은 확실하게 1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뭔가 준우승 징크스 이런 게 떠올랐는지 본인의 스타일마저 확 바꾸더라고요. 후반에 아담 선수를 투입하면서 레오나르도를 그대로 남겨둡니다. 투톱을 썼죠. 남겨뒀구나. 냄새. 보통이면 그렇게 둘이 스위칭을 해요. 둘이 스위칭을 하는데 남겨두고 수비수 김태환 선수를 뺍니다. 김태환 선수 빼고 아담 선수를. 약간 몸 상태도 안 좋아 보였죠. 네, 몸 상태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홍 감독 스타일상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를 넣는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넣어서 앞에 엄원상, 뭐 바코, 아담, 레오나르도 다 전원 공격을 투입해가지고 본인이 교체 투입시킨 선수가 후반에 그 추가 시간에 2골을 넣었으니 지도자로서 진짜 가장 저는 런던 이상이 있을까라고 싶었는데 그 이상을 뽑은 경기였으니까요. 홍명보 감독으로서도 상당히 희열을 느꼈을 만한 그런 경기였고. 그렇죠. 네. 저도 과몰입이 되는 게 특히 막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 넣고 나서 그 관중석 비치니까 안 그래도 사람 많아서 분위기가 막 더 달아올랐는데 막 다 눈물 흘렸잖아요. 저도 보는데 맞아요. 와 이게 약간 글썽이게 되더라고요, 진짜. 진짜 감동적이었죠. 그 울산 이제 포항이 이제 김기동 감독이 울산 우승은 절대 못 시키겠다. 그렇죠. 한 것처럼 다음 상대가 강원입니다. 윤스 감독. 윤수 감독님도 그렇지 않아도 내가 최우수 감독님 각오를 한번 들어보려고. 이거 빌드업 하시려고. 어떤 거요? 맹보 형님, 우리 한방 안 돼. 아 진짜 잘하신다. 이거 내가 진짜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 바로 시킨 거거든요. 와. 근데 대단한데? 짱이. 계속 그 목소리로 하면 안 될까? 오늘 최우수 감독님 모셨습니다. 나중에 전문 해설위원 싱크 딸때 하영수 기자. 네. 맹보 형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우승 우리 한방 안 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깜짝 놀라겠습니다. 근데- 용수 감독님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아직 안 않죠. 나와도 절대 버티실 것 같은데. 또 그 같은 라이벌 스타 감독이니까. 네. 2002 멤버죠. 실제로 홍명호 감독이랑 최용수 감독이랑 엄청 친합니다. 아. 사석에서도 엄청 많이 보고요. 진짜 제일 되게 그러니까 친한 더 관계인데 더 지고 열심히 싶지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수록 더 최용수 감독이 엄청 또 이런 자존심 이런 걸 많이 근데 최영수 감독이 그 외모와 달리 성격이 굉장히 유순해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가. 그래서 안 친한 사람 별로 없어요. 같은 선수 자신하구나. 네네. 최영수 감독 싫어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대되네. 네 맞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 전북 경기가 그 울산 경기 치러지고 나서예요. 그래서 전북 경기에 따라서 이미 뭐 우승 확정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강원 울산 전북이 경기가. 지면 우승 확정이죠. 근데 이제 이기거나. 울산 선수들이 이제 그 경기 더듬지 말고. 그러니까 울산 선수들이 전북의 경기를 보고 경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 어떻게 돼? 그 자력 우승을 미리 확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울산 선수들에게 달려 있는. 보고 들어간다고 해도 이기고 우승을 하고 싶죠. 어느 팀이나. 그렇죠. 이기려고 하겠죠. 아 그런 시간상으로 강원 울산이 먼저고 그 다음 제주 전북이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뭐 전북이 지거나 비기면은 힘 간단한 빠지잖아요. 얘기를 뭐 그렇게 근데 나 복잡하게 무슨 얘기해?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서 너 최우수 일정을 감독님한테 한번 혼날래? 혼내세요. 쟤안 돼. 뭐해? 저 후보로 이제 너무 아픈 채찍인데 이거. 쟤안 돼. 이거 밀어. 이 밀어버리면 괜찮아. 정도면 후보에도 못 올라. 그 이군 저기 후보에도 B팀 못 가서. 올라. 자 그리고 다른 경기들을 뽕 PD가 한 줄씩 정리를 했는데 넌 한 줄이야. 넘어갈까요? 그럼 네, 요거 주말 경기 오래돼갖고 네. 36라운드 넘어가시죠. 파이널 이걸 봐야 되고 이거 포항 울산 했고 전북 자, 강원 뭐 하면 돼요? 이제 하도 경기가 많아가지고 못 많아가지고. 찾겠다. 그냥 간단하게 강등 확정되고 어느 팀이 네. 파이널 B를 좀 보죠. 그러면. 간단하게만. 예. 네. 일단 성남이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네. 뭐 7경기 무승을 기록 중인데 아이고.
어쩔 수가 없네요. 좀 생뚱맞은 얘기긴 하지만 그나마 희소식 하나는 성남시청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해체 없다. 해체 없고 대신 이제 계속 예산이 들어간 상황에서 구단 기업 스폰서를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 팬들의 스폰서 의견을- 유치하면 또 나중에 난리잖아. 수사하잖아. 그런 위험이 있네요. 어. 그래서 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 그렇게 약간 국민청원 같은 아무래도 이부 리그로 네. 내려가면 네. 좀 예산 예산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선수들도 스타급 선수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좀 더 내실을 다져서 성남이 보통 구단입니까? 그렇죠. 한국 그 프로축구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물론 팀이 좀 시민 구단으로 바뀌긴 했지만 빼놓을 수 없는 명문 구단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거라고 믿고요. 수원 사실- FC한테 졌구나. 그렇죠. 이제 조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수원 FC는 잔류를 확정했고요. 어제 저녁 경기로 인해서 잔류를 확정했고 그래서 이승우 선수의 득점왕 몰아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진짜 그러겠네. 예, 아니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예전에 이부 리그 김신욱 선수였나? 울산 이부 리그랜다. 파이널 하부 리그에서 득점왕이 돼가지고 쭉 약간 네, 그렇죠. 순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게 김신욱 선수 맞죠? 김신욱이었나? 아니요, 김주희 선수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약간 헷갈리는데 그것도 몰라. 선배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빨리 찾아봐. 찾아봐. 아니 됐어요. 네. 아니, 그 기억이 나서 이제 그 오랜만에 그 선수 이후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파이널 B에서 나오는 득점왕. 왜냐하면 이제 파이널 그렇죠. B에서 하면은 그 약팀들끼리 강팀하고 붙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득점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최근이겠네요. 13년도 이후 그때 승강 네, 그렇죠. 상하위가 10년은 나뉘었으니까. 안 된 것 같은데 정조국 선수?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정조국인가? 광주 시절 정조국 아. 선수일 것 댓글로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느낌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줘요. 그만해야겠네. 제주에서도 나갔습니다. 주민기 선수 득점만 몰아주게 한다고 뭐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랑 네. 약간 좀 상황이 다른 게 그거는 좀 오래됐는데 주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에 많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 시즌 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팀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 남길 감독은 주민규 선수가 없는 상태의 새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 많이 출전을 지금 후반에 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표정이 안 좋더라 주민규 선수. 네. 보니까 그죠? 그렇죠. 그 상황이고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친척 아닙니다 주민규도. 아니에요. 어제 경기부터 김현 선수가 아주 그냥 슈팅 기회에서 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다른 선수들이 페널티킥 기회 나면 무조건 준다. 그리고 이승우도 분위기 너무 좋아 진짜. 약간 지난 시즌 손흥민 득점만 만들어주기를 지금 약간 본떠서 과연 누가 모우라되고 누가 플로셉스키가 될 것인가. 누가 다이어가 될 것이냐. 상대 골키퍼한테 가서. 근데 진짜 좋네요 팀 분위기. 이승우 선수 그렇죠. 득점왕 만들어주겠다고. 그렇죠. 사실 이승우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수원 FC가 그래도 상위 스플릿까지 가진 못했지만 아깝게 그렇죠. 그 정도 중위권 이상의 경쟁력을 그리고 보여주기는 인기도 많이 올랐고 그럼요. 전 8시 스포츠 뉴스에서 그 늘 스포츠 클로징을 엔딩 이승우 요정. 선수를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항상 이승우 선수가 골 넣으면 춤추나 안 추나에 따라서 오늘의 영상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두 골 차를 두 경기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 뭐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PK까지 생각해 보면. 네. 지금 나머지 대구도 거의 사실상 확정이에요. 잔류가 사실상 확정이고 이제 서울과 수원, 김천 이 싸움인데 서울이 거기까지 수원. 갔어? 근데 서울도 약간 안정권이에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비기 한 경기만 비기만 해도 승점 근데 1점만 그런 게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비기기만 해도 되는 경기가 잔류 경우에 어려워. 술세다니. 비기기만 해도 되는 경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실, 근데 예. 서울에 저도 희망적으로 보는 게 아니스 감독이 그 고집을 꺾었더라고요. 지금 꺾었어요, 최근 두 꺾었어요. 경기 연속으로 3백을 쓰고 있습니다. 약간 3백으로 수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 이거는 기존의 공격적인 약간 나가는 것보다 지금 지지하는 경기를 하겠다. 막판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지하는 경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아니스 감독이 변화를 하면서 지금 두 경기에서 성적이 좋거든요. FA컵 포함해서 FA컵 결승 갔잖아요. FA컵 결승 갔죠. FA컵부터 3백을 썼어요. 네. 그러네 FA컵에 올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려면 또 승점 약간이라도 조금 더 벌어놔서 그렇죠. 체력 유지를 할 수 있는 빨리 잔류를 확정해 놓고 둘 다 올인하겠는데 정말 좀 행복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전북도 우승컵 하나 들어 올려야 우승컵 올려야 되니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문팀 수원과 이제 군인팀 김천이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지 야, 않겠냐는 수원이 게 현재 어쩌다가. 상황입니다. 수원 정말 아찔하네요. 이승우 선수와 지금 주민규 선수 득점 차가 두 골입니다. 두 골. 두 골. 네.
가능하네요. 가능해요. 두 경기 남았 두 경기 남기고 두 남았으니까. 손흥민 선수도 살라 선수와 마지막 경기 놔두고 2골 한 골이었나? 또 평행이론 얘기하려고 그래. 공동 득점왕으로. 그렇죠. 공동점. K리그는 공동 득점왕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 출전 시간으로 하나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출전 시간 뭐 기준이 있어요? 이승우 선수도 이승우가 더 엄청 많겠죠. 아무래도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주민규 교체 투입. 저는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우 이승우 선수도 교체 출전 많이 하기 때문에 초반 그렇죠. 맞아. 조금- 아니, 22세 이하 자원 때문에 전반 20분에 교체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우가 K리그 득점왕이 되고 와 진짜 그리고 오자마자 득점왕. 벤투 감독이 국내 마지막 평가전에 이승우를 부르고 안 되려고. 최종 명단에서 빼면 벤투는 얼마나 욕을 먹을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해봤어요. 보따리 안 부르겠죠? 안 부르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은데 차라리 안 부르는 게 맞죠. 득점왕을 안 부르는 것도 팬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축구협회에서 보면 흥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승우가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또 불렀는데 안 써. 그러니까 최종 명단에 안 넣을 거는 거의 99%일 것 같은데 왜냐면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이렇게 데려다 놓고 거기서 2골을 넣어. 너무 희망 고문이지 그리고 않을까? 안 쓰면 안 넣으면 얼마나 많은 욕을 네. 먹을까. 벤투 감독님 성향상 부르지도 않을 것 같은. 안 부르는 게 예의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또 흥행을 위해서는 또 불러야 되는 상황이고 애매한 입장이긴 평가전. 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은 이슈들을 했습니다. 단숨에 알아봤습니다. 네, 아우 많았어요. 거의 자, 이제 토토할 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리고 저의 똥손을 한번 네. 찍어보겠습니다. 자, 수원 대 수원 FC네요. 수원 삼성 대 수원 FC. 수원 더비. 그래도 수원 삼성은 남아야 되지 않을까요? 일부 리그에서 희망사항으로 수원 삼성. 저는 이승우 선수의 득점왕을. 이승우가 골 넣고 수원 삼성이 이기는 걸로. 수원 삼성. 저는 수원 FC. 저 무승부 다득점 무승부 예상합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무승부. 강원 대 울산. 무승부와 비슷한 거 뭡니까? 다득점 무승부를 유승우? 강원 대 울산입니다. 강원이지. 빙의하셨어요 거의. 그저도 강원이지. 어디 우리 연방이세요. 이건 김종필 같은데요. 너무 자주 쓰면 식상하니까 맞습니다. 타이밍 잘 보고 들어와. 네네. 저는 강원이요. 저도 강원이요. 뭐 할 거예요? 울산 좀 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 울산 승. 제주 대 전북. 전북이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전북. 전북. 대구 대 김천. 이건 근데 대구 홈이네. 대구가 지금 4연승 기세가 장난 기세가 아니에요. 좋아. 진짜 세징야 홈이에요. 완전 날개 달았어요. 세징야가 관중들 앞에서 목숨 걸고 하겠다라고 한 그 이후부터 이후에 완전 대구가 5경기 무패. 거기에 5골. 그럼 끝까지 가보자. 대구. 그럼 김천 떨어지라는 얘기인데. 아직. 아니요, 저는 근데 여기는 또 대구가 이길 것 같아요. 대구가 근데 예, 객관적으로 저도 봤을 때. 저 대구. 알겠습니다. 자, 서울 대 성남입니다. 잔류 확정 지어야죠. 서울. 서울. 성남을 찍고 싶지만 또 연경기 될까봐. 인천 대 포항.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린 싸움. 와, 이거 진짜 3, 4위 맞대결이죠. 이거 진짜 네. 쉽지 않다. 포항이 이겨야 올라가는 거죠? 지금 아니, 현재 포항이 포항이 3위고 3위니까. 포항이 3위예요? 네, 인천이 4위인데 근데 전북이 우승하면 전북이 우승하면 4위까지 가죠. 인천까지 갈 수 있잖아요. 아무나 이겨라. 그럴 일이 잘 없을 거예요. 그래도 포항 김기동 감독님을 응원합니다. 포항. 저 인천. 인천. 포항 둘, 인천 둘이에요. 이랬는데 무승부하고. 자 그리고 K리그 2에서는 광주가 역대 최다 승점 신기록. 와. 내년에 아주 여기에 또 전력을 보강해서 오겠죠. 일부 리그에.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